오늘은 최근에 접했던 황동혁 감독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김성금 작가의 소설 통마구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마구리의 일부를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그이가 통마구리들만 모였다고 하겠어요. 영애의 말에 남편이 다시 룸밀러로 시선을 옮겼다. 통마구리가 무슨 뜻입니까? 영애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통발을 강원도 사투리로 그렇게 말하나 봐요. 통발에 한번 들어가면 구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나오질 못하잖아요. 어쨌든 우둔하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신호가 바뀌자 남편은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았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영애네 자주색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깨달았네요. 내가 통마구리란 사실을.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 참가자들은 빚에 쫓기는 통마구리들입니다. 게임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죽게 되고 참가자가 많이 죽을수록 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리석은 통마구리들은 서로를 죽이려 듭니다. 어차피 나가도 생 지옥이야, 이 씨발. 게임장을 나가도 생지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게임장 아니든 바뀌든 지옥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따위 비인간적이고 사악한 게임은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고 그들의 잘못된 인생, 꼬인 인생을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상금을 받아 단번에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어 눈이 먼 통마구리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돌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우리 주위에는 선천적으로 우둔한 사람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바보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후천적 바보들은 대부분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라보고 한번 호되게 당한 후에 자라 비슷한 것을 보면 몽둥이를 들고 때릴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 어려운 경험을 많이 겪을수록 강한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자라하고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만 봐도 겁을 집어먹는 부류는 나이가 들어도 평생 어린애처럼 사는 통마구리 겁쟁이들입니다. 아플 때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더 약하고 통마구리 겁쟁이가 되는 부류와 아픈 만큼 강하고 성숙해지는 부류입니다. 평생 쌓은 것이 허물어질 때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통마구리 어린애 부류와 낡은 연장을 찾아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른 부류입니다. 배우자와 친구를 포함한 주위의 인간 모두를 제거해야만 상금을 독차지하는 오징어 게임에서 456번 기후는 동심과 인간성을 회복하면서 서서히 지성인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게임 참가자들은 통마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소설 통마구리에서 스스로를 통마구리라고 자인했던 소설 속 남편도 아내가 잊지 못하고 있는 그녀의 옛 예인에 대한 질투심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배신한 아내와 이혼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여인이 널려 있을 만큼 세상은 넓고 넓다는 것을 모를 만치 우둔했던지 자살해버리거든요. 요즘 한국과 필리핀은 두 나라 모두 내년 초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매일 시끄럽습니다. 한국에는 6.25 전쟁과 군사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앞에 나서다가 옳은 말을 하다가 강자에게 맞서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겁쟁이가 되어버린 통마구리 노인들과 그 겁쟁이들에게 세뇌당한 통마구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힘이 좋아 보이는 놈들로만 모아. 우린 이미 노인이랑 여자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남자들로 뽑아야 돼. 오빠, 왜 그래? 씨발 더럽게 질척거리네 진짜. 뒤탈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입을 다물고 강자 뒤에 서고 갑질을 당하면서도 끽소리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가백에 복종하는 비루한 인생이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믿습니다. 통마구리들은 선거 날에 권력을 가진 여당 후보를 찍는 것이 그들의 생존 본능이어서 오랜 세월 동안 독재자들의 집권 정당을 지지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야당 후보를 찍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민주와 인권은 착한 사상이고 착한 권력은 나약해 보여서라고 대답합니다. 피와 똥이 묻은 권력이 재 묻은 권력보다 독하고 강하니 통마구리 겁쟁이들의 생존 본능은 피똥 묻은 권력 뒤에 줄을 서게 만듭니다. 얘가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이파. 어릴 때부터 유명한 우리 동네 신동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네. 그럼.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도저히 지성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판검사들, 관료들, 학자들, 기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들은 오징어 게임의 218번과 같이 학벌 좋고 눈치가 빠른 통마구리 겁쟁이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시대를 주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고 문제를 왜곡하고 문제가 없으면 억지로 만들어내어 사악한 독재자 뒤에 줄을 섭니다. 여기 대빵이 누구야?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들이 지성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통마구리들이 오징어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한 민주주의 리더와 인권 리더들이 타락한 독재 보수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무자비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한 하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은 죄인뿐만 아니라 온 들과 성에서 죄인들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과 심지어 땅에 난 것까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엎어 멸망케 하였습니다. 소외된 약자를 버리지 않는 게 옛날 애들이 놀이할 때 지키던 아름다운 규칙이라나? 졸라 멋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다음에 선보일 오징어 게임 속편에서 456번 기훈이 통마구리들의 게임 참여를 막는 장면과 게임 운영자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는 장면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여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이 민주화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는 장면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